헤븐이라는 그 소설이 강타를 하게 되면서 정말로 이 미국의 남쪽과 북쪽이 나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북부 사람들은요, 이 소설에 환호한 거예요. 그래, 야, 노래가 뭐가 필요하나? 노예는 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서 북쪽은 노예제도 폐지에 찬성을 하게 되고요. 남쪽은요, 이거는 그냥 그때는 이제 북부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게 양키였는데요. 그 양키들의 그냥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분단의 가속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854년에요. 링컨의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링컨의 적 누군지 아시나요? 스티븐 더글라스라는 사람이에요. 스티븐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남부 쪽의 대표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사람은 이제 대통령 출마를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노예제를 주민투표에다가 붙여버리는 그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을 제정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남부 쪽에 열렬한 표를 얻어내기 위해서 법 제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다 그렇죠. 표심을 얻기 위해서 옳은 거, 그 다음에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아닌 정말로 옳지 않아도 하는 그런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부와 서부의 표를 잃지 않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제정을 하게 되는데요. 오히려 근데 이 투표를 두고 갈등이 극심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투표가 정말로 논란거리가 된 거죠. 이게 다 모든 사람을 통합했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맞는 건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논란의 거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링컨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다 팽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제도를 찬성을 했으면 더 많은 인기를 얻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링컨은 노예제도를 정면으로 비판한 피오리아 연설을 스프링필드에서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노예제도 폐지의 대표급 인사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제도는 인간이 이기심이 낳은 산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연설을 통해서요, 링컨이 삽시간에 전국적인 인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찾아보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마윈 대표 특집을 한번 한 적이 있죠. 여러분들, 제가 그때 그 특집을 여러분들이랑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하면서요, 사실은 저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그런 연설이었거든요. 알리바바의 마윈 대표 특집, 그 유튜브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 그 마윈 대표 특집에서 마윈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성공을 하고 돈을 벌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필요한 거, 그 다음에 내 주변의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게 제 마음속 깊숙이 조금 각인이 됐는데요. 아마도 그 당시에 노예제도를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노예제도를 그냥 찬성을 했으면 쉬운 길로는 갈 수 있었겠지만, 그 시대에 필요한 거는 사실 그 인권 회복, 그 다음에 노예제도 폐지였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그것을 얘기를 하니까 정말로 그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질 때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링컨이 삽시간에 전국구로 링컨이라는 인물이 정말로 알려지게 됐던,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쉬운 길, 그래 안정적인 거, 돈 그냥 벌고 살 수 있는 거,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나만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상한테 줄 수 있는 게 뭘까? 나만이 줄 수 있는 게 뭘까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 21세기에 정말로 필요한 게 뭘까?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링컨이 그때부터 이제 선거를 막 다니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매번 더글라스한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더글라스한테 패배를 하다가요, 근데 1860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말로 이것도 하늘이 도와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글라스의 민주당의 표가 갑자기 분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 더글라스한테 굉장히 조금 뒤처지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링컨 대통령이었는데, 링컨이 마지막 대통령 선거 때 그 민주당이 완전히 분열이 되면서 40%밖에 표를 얻지 못했지만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참 신기해요. 저는 원래 정치적인 얘기를 방송에서 많이 하지는 않지만, 저희 대통령 선거, 요번에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그 3명의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누구지?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 그 다음에 이정희 후보가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요, 이정희 후보는 정말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말이 안 돼서. 저는 원래 정치적인 걸 표출하진 않지만 이정희 후보만큼은 대통령이 됐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는 국가관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정말로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되었던, 근데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될까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될까를 사실 판가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통령 후보 때 이정희 후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보수층의 표심을 다 집결하게 만들어줬던 사실 매개체 역할을 했었죠. 네,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정말로 보수층들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저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보수층이 집결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민주당한테 반감을 갖게 돼가지고 보수층에다가 정말로 투표를 했던 사람들도 많았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정희가 킹메이커가 본의 아니게 됐는데, 약간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과 더글라스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정말로 더글라스는 민주당의 모든 표심을 가지고 있다가 민주당이 분열이 되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 링컨의 40%의 득표율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기까지 여러분들, 링컨이 18번인가를 나갔다가 낙마를 했대요. 18번을 출마를 했다가 다 낙마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링컨은요 어느 정도 대통령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었냐면요, 일단 링컨의 외모, 그 당시에 미국은요 여러분들 외모 지상주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좀 그렇지만 한국에서 조금 못생겼다 하는 사람들도 외국에 가면은 굉장히 잘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걔네들은 얼굴을 보지 않아요. 그냥 생물학적으로 여자면 남자들은 다 좋아해요. 그 정도로 정말로 한국에서는 조금 뭐랄까, 진짜 잘 못생겼어, 정말 어떻게 저렇지, 이렇게 얘기를 듣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에 가면은 굉장히 잘 나가고 굉장히 정말로 뭐랄까, 모든 남자들의 이렇게 로망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미국에서 아브라함 링컨은 외모로 지적을 받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 얼마나 못생겼다라는 건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미국 사람들이 저 사람은 원숭이처럼 생겼다, 그 다음에 얼만큼 정말로 짐승인지, 또 털이 얼마나 많았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저 털은 정말로 장난 아닌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찍은 사진이 저 정도니 여러분들 대통령이 안 됐을 때는 어땠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그런 풍토에서까지도 지적을 받는 외모였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당시 키는 또 컸어요. 193cm였어요. 엄청나게 거인이었다가 약간 프랑켄슈타인 같은 느낌이었던 거죠. 굉장히 키는 큰데 굉장히 얼굴은 못생기고,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었던 그랬던 대통령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투표를 할 때도요, 여러분들, 사람이 외모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하는지를 다 알지 않고 그냥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미국도 어떻게 보면은 좀 신뢰감이 가고 그래야 되는데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에는 너무 못생긴 거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되기가 쉽지 않았다고 점쳤을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한테는 어떤 매력이 있었냐면요, 유머 감각이 있었어요. 네, 유머 감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링컨의 장점이 뭐였냐면요, 굉장히 유머 감각이 뛰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을 항상 웃기게 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우울증도 조금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우울증을 극복할 때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먹는 걸로 푸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푸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은 자기의 그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이 남들을 웃음 짓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머 감각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미국적인 유머 감각이라서 여러분들이 재미없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 기자가 193cm의 큰 키에 깡마른 체구로 놀림받았던 링컨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도대체 적당한 키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근데 그 질문이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비꼬기 위해서 물어봤던 질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링컨이 대답했냐면, 발이 땅에 닿을 정도만 되면 된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특유의 그 웃음 코드로 넘겼던, 그래가지고 그렇게 비꼬면서 얘기했던 기자들의 마음까지도 녹였던 일화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요즘 대통령 중에 한 명이 또 있죠. 바로 오바마죠. 요즘에 오바마가 굉장히 핫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바마가 연설을 하는 중간중간에 오바마한테 막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한참 유튜브에서 굉장히 논란의 거리가 많았는데, 막 오바마 대통령이 막 연설을 하고 있는데 막 옆에서 네가 그래도 되는 거냐, 막 저래도 되는 거냐, 헬스케어 이래도 되는 건가, 막 이래도 되는 겁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오바마가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웃음으로 반박을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까지 전달하는 굉장히 언어 구사력이 뛰어난 사람이죠. 오바마 대통령이 한 업적에 대해서는 논란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은 정치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누가 좋고 누가 안 좋다를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쨌든 간에 오바마 대통령은 굉장히 뛰어난 유머의사,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대통령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링컨의 강점이 그런 유머 코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굉장히 많은 역경과 고난을 당하게 돼요. 대통령이 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남북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노예제도를 폐지를 하는 대통령이 세워지니까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남쪽에서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당선되자마자 남부의 주들은 그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잇따라서 연방을 탈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라고 얘기를 하죠. 미합 중국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미합 중국. 모든 주들이 연합되어져서 만들어진 나라라고 해서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남쪽에 있는 주들이 다 그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를 탈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취임도 안 했는데, 대통령이 당선만 됐지 취임식도 아직 안 했는데 남부 쪽의 인물들이 탈퇴를 선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부 연방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와우. 그런데 링컨이 역사학자들한테 이런 비판을 당해요. 링컨은 전쟁에는 능숙하지 않았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남부에 있는 남부의 군대들보다 북한 쪽 링컨은 훨씬 더 뛰어난 경제력, 그 다음에 병력, 무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전쟁은 4년 동안 지속이 되게 됩니다. 4년 동안. 굉장히 많이 전쟁을 끌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이 죽어나갔던,
그래서 전쟁이 능하지는 않았던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기도 해요. 그렇지만 링컨은요, 또 하나의 강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포용력입니다. 포용력. 링컨은요, 전쟁의 목적이 단순히 승리가 아니라 이 나라의 분열을 극복하고 화합과 번영을 만드는 것임을 잊지를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거의 증거가 뭐냐면 바로 대통령 선거전에서 경제 상대였던 상대편의 인물들까지도 자기 진영으로 끌고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네 당이 아니면, 그리고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이 아니면 인물을 채용을 하는 게 쉽지 않은데, 노예 제도라는 큰 방향성만 지지를 하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 링컨은 공화당 출신이었는데 민주당 출신이라도 기꺼이 기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정치인을 하는 사람들이 참 드물죠? 보기 힘들죠? 다 자기 라인만 하는데 정말로 상대방의 반대의 의견까지도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전쟁이 막바지에 달했던 1864년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요, 부통령 후보로요, 민주당의 앤드루 존슨을 기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공화당 사람을 부통령으로 주로 채용을 하잖아요. 왜냐면 자기 밑에서 손발이 돼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랑 같이 뜻이 맞고 자기와 함께하는 그 당원들을 뽑아야 정상인데, 반대되는 민주당의 앤드루 존슨을 기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전쟁 이후에 국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사실 했던 전략이기도 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링컨을 비난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링컨한테 또 한 가지 있었던 비밀이 뭐였냐면 바로 신앙심이에요. 아까 어머니가 링컨한테 성공하는 사람, 명예로운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라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죽었다고 했잖아요. 유언을 남기고 갔는데, 링컨이 전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더 깊게 신앙에 몰두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는 역사를 이끄는 이는 하나님이고 자신은 그의 도구에 불과함을 잊지 않으면서 전쟁 중에도 막 국가의 금식일을 지정해서 같이 기도를 하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 링컨이요, 노예 제도를요 폐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성경 구절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다라는 그 메시지를 성경에서 찾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링컨이 그 말씀이라는 거를 붙잡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앙심에 몰두를 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뭐 미국에서 정말로 남북전쟁이 심해지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종교가 있을 수 있었는데 아마도 그런 진정성과 카리스마가 아마 통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링컨의 신앙심을 가진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남북전쟁이 끝나고요, 연방을 다시 재건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남북한을 하나로 이렇게 화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연방을 재건을 하고 있을 때 정말로 그 저녁에 1865년 4월 14일 저녁 워싱턴 DC의 포드 극장,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존 윌크스 부스라는 총탄을 맞고 다음날 아침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 얼마만큼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냐면요, 그의 최대 라이벌이었던 제퍼슨 데이비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퍼슨 데이비스의 남부연합의 대통령이, 전 남부연합의 대통령이요, 링컨의 장례식에서 그의 죽음은 남부가 겪은 일 중 남북전쟁의 패배 다음으로 가장 암울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전쟁에 진 것도 정말 암울한 역사지만 그것만큼 암울한 역사가 바로 링컨이 죽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링컨이랑 완전히